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농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도 정봉수 노무사님 모시고 우리가 노동조합법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 한번 전문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념 정리를 우선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부당노동 행위라고 하면은 그 노동조합법 81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노동조합이 뭐 파업을 하거나 또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만들었거나 활동을 했을 때 불이익을 준다든지, 또 노동조합의 그러니까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근로계약서를 만든다든지, 또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했을 때 이를 거부하거나 자꾸 지체한다든지, 이런 것을 부당노동행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노동조합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거나 운영 자금을 대준다든지 하면은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를 부당노동 행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는 권리, 또 단체 교섭을 거부하거나 그러니까 단체 교섭을 요구했을 때 거부하는 행위, 그리고 단체 행동을 했을 때 이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바로 이런 게 그 노동 3권의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조합법은 그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단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파업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게 보장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그 노동 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바로 부당노동 행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조합법은 헌법 33조 1항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헌법 33조 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그래서 노동 3권이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조합법은 이제 그 1조에 보면 헌법에 의해서 근로조건, 그러니까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보장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로조건의 유지 향상을 위하고, 또 어떤 근로자의 어떤 권익을 위한 게 바로 노동조합법입니다. 이 노동조합법이 그 노동 3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따라서 만드는 노동조합법, 이게 근로자들이 그 노동조합을 만들고 근로조건을 향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사업주가 이러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또 교섭을 거부한다든지, 아니면 파업을 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면은 노동조합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바로 그 부당노동 행위 규정을 노동조합법 그 81조의 기재를 그 노동 3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이것을 침해하게 되면은 부당노동 행위로 해서 그 형사적 처벌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바로 구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동조합법은 노동 3권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이 노동 3권을 보호하기 위한 부당노동 행위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노동쟁의 조정에 대한 어떤 그 절차, 이 부분은 노동조합법과 그 노동쟁의 조정법, 이게 같이 합쳐져 가지고 지금 현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으로 이렇게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본 원칙은 노동 3권하고 이 3권을 보호하기 위한 부당노동 행위, 이런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권한 그 침해, 노동 행위, 그러니까 그 근로자로서의 그 행위, 여러 가지 그 자기네 권리를 행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이제 방해하거나, 그러면 이제 주로 사용자 입장에서 그걸 방해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회사의 어떤 그 생산이나 이런 거에 차질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이런 걸 방해하는 행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노동쟁의, 부당노동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노동조합법 81조의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부당노동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가지고 5개를 기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처벌 규정이 그 노동조합법에 굉장히 강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러니까 노동 근로자가 아니면 노동조합이 그 노동조합을 활동을 했다든지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또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고 활동을 했다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실상 그런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노동조합 간부라고 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없는 먼 데로 전출을 보낸다든지 또 노동조합을 활동했기 때문에 좀 근로 조건에 의해서 불이익을 해가지고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그러한 행위 자체가 바로 부당 노동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두 번째 조항은 그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 탈퇴할 것을 근로 조건을 하는 이러한 근로 계약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환경 계약 아니면 옐로우 독 칸츄렉 이렇게 미국에서는 이제 이렇게 부당노동 행위로서 이제 그런 내용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번역을 불법적인 근로계약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가장 기본인 단체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다. 해태한다는 것은 교섭을 하지 않고 자꾸 연기를 시키는 그러한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노동조합이 만드는 이유가 단체 협약을 체결을 해야 되는데 교섭을 통해서 단체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교섭을 거부하게 되면은 노동조합이 껍데기 노동조합이지 그 노동조합으로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노동조합이 만드는 이유는 단체 협약을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근데 그 과정은 단체 교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회사가 교섭을 거부하게 되면은 바로 노동조합으로서 권리가 보장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를 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근데 법에는 항상 원칙과 예외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복수 노동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 형태가 다르더라도 2개 이상 노동조합이 있으면은 교섭 채널을 하나로 만들어서 교섭을 요구하라. 이렇기 때문에 교섭을 요구를 하게 되면은 사용자는 네가 노동조합이 몇 개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의 A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했다. 다른 노동조합도 이 교섭의 요구에 참가하라.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교섭 단일화 절차에 참가하게 되면은 당사자들끼리 교섭 단일체를 만들었든지 아니면 그게 불가능하면은 다수 노동조합이 교섭 대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회사는 특정 다수 노동조합한테만 교섭 채널 단일화 절차를 통해서 교섭 채널이 단일화된 그런 노동조합에만 교섭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소수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했을 때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네 번째는 지배 개입인데 사용자가 사실 회사 대표가 우리는 어디 하청회사이기 때문에 파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떤 조합원들이나 노동조합이 위축이 돼가지고 더 이상 파업도 못 하고 또 교섭 요구도 제대로 못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렇게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이러한 언론 아니면 발언 이런 거는 부당 노동 행위라고 해서 어떤 하나의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또 사용자는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냐, 언론의 자유가 있지 않냐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은 그 당시 상황에서 어떤 의도로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회사 근로자 조합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 이런 것까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당 노동 행위는 총 4가지로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리를 하면 불이익 취급, 노동조합을 활동했거나 조직을 가입하였거나 또 이렇게 노동조합에 이제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걸 이런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는 불이익 처분, 그리고 또 불법적인 계약, 그리고 세 번째는 교섭을 단체 교섭 요구에 거부했다는 내용,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지배 개입이나 운영비 원조 이런 내부 네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당 노동 행위의 판단 기준은 반드시 사용자가 이제 사용자의 행위가 된다. 사용자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주뿐만 아니고 사용자를 위해서 활동하는 자, 인사부서나 이렇게 비서나 이런 사람도 되고 또 경영 담당자, 그러니까 해가지고 부서장,
좀 어떤 이사급 이렇게 직책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다 하나의 어떤 사용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노동 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었고, 이것이 이제 어떤 노동 3권에 실제적으로 이제 침해하는 행위,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노동자비 이제 그 활동이 위축됐을 때 바로 부당 노동 행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사용자의 어떤 사용자에 소속되는 사람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이렇게 노동 3권을 침해하는 행위여야 된다. 그리고 실제 세 번째는 그 어떤 시간이나 또 어떤 그게 또 그 방법이나 또는 행위 자체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하는 거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구성이 되면은 바로 부당 노동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그 부당 노동 행위에 그 들어가는 그 여러 가지 그 범주가 되게 광범위하고 또 이제 일일이 이거를 설명하자면 길기 때문에 사실 오늘은 어떤 개념과 어떤 행위들이 부당 노동 행위에 속하는지 그런 거를 말씀해 주셨고, 앞으로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이걸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부당 노동 행위는 각각의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큰 책으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사례가 있고, 또 원칙과 예외가 있고, 또 노동조합, 그러니까 부당 노동의 구성 요소 세 가지를 다 갖춰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대표적인 그 네 가지, 그 지배 개입이나 부당한 개혁, 그 교섭 거부, 그리고 이제 지배 개입 이런 부분 네 부분에 대해서 그 사례를 가지고 다음 차수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